종합세미나실의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너도 돌아왔구나. 세미나실은 이쪽이야. 따라와. 보남의 전달자한테서 소식을 받자마자 왔어요. 사람이 많네요. 다들 돌아온 거군요. 맞아. 보람의 내부 구조가 계속 최적화되고 있는데도 다들 여전히 길을 잃더라. 안내 표지를 만들어뒀어. 이따가 붙일 거야. 처음에 본부를 이동 섹터로 옮긴다고 했을 땐 믿기지 않았는데 그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열라는 권한도 없었고요. 오래 지남의 이변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당시 함선에 남아있던 통로를 긴급 대응 덕분에 다들 철수할 수 있었다고. 하하, 걱정할 거 없어. 박사도 말했잖아. 원래 그 함선도 다시 정리할 거라고. 네, 오는 길에 하미엘을 만나서 켈 선생님 일을 물어봤어요.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더군요. 제가 위로하려던 거였는데. 레드는 여전히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숨어 있었고 호주머니에는 여전히 유치가 담긴 작은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레드는 켈시가 돌아오면 그녀의 호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을 생각이었으나 돌아온 건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늘 켈시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박사 몬스터가 계속 비밀리에 뭔가를 연구 중인 것도 알고 있었다. 저기 와파른 선생님, 이번에 발표자는 박사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뭘 그렇게 긴장해? 간단한 의료부 논문 공유뿐인데. 김혜원 박사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울 수 없대.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도 없고. 이 중요한 논문의 공동저자는 클로에라고 하는 내 혼자였어. 얼마 전 로드스 아일랜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우리가 중요한 강습한 연구를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 이 연구는 그 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광속병 진화에 주목하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에게 주는 경고가 될 거야. 발표 때마다 우리는 늘 시작 전엔 모든 주제들을 자세히 소개했지. 그들의 이력, 성과. 하지만 클로에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클로에의 경력은 특별할 게 없었어. 클로에를 두 번 3년 동안 그 아이의 과거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을 정도였어. 클로에에게 남긴 지적도 고작 몇 글자뿐이었지. 한 빅토리아 감염자 주치의 지시를 그리 잘 따르지도 않았고 직접 만든 시계로 병실에서 듣기 싫은 싸움을 내기도 한 아이. 하지만 이번 실험에선 최초로 핵심 가설을 제시하고 중요한 샘플을 제공한 핵심 연구원이었어. 샘플은 클로에 자신이었고, 클로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그 몸에 발생하는 변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것을 내게 요청했어. 공유에 참여한 오퍼레이터에게 있어 이렇게 엄숙한 와파렌의 모습은 보기 드물었다. 발표자가 와파렌이라는 걸 알고 몰래 빠져나갈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클로에의 희생을 존중했고 그 사고에서 로드스 아일랜드가 겪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클로의 주치의로서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어. 하지만 로드스 아일랜드의 일원으로서 로드스 아일랜드를 덮고자 하는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했지. 가장 특별한 환자로서 그녀는 강습병의 절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애초엔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저 결정을 내렸어요. 역시 들고 싶은 거니? 내가 했던 그 대지로? 맞아요. 그건 내가 결국 다시 죽음을 맞이할 거란 뜻이야. 죽음은 원래 모든 생명의 종점이죠. 저는 이곳에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신들을 만났고 그들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동기와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요. 어쩌면 제가 오리지널이 불러온 공포를 없애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르죠. 그게 네가 원하는 전부야? 네. 카우투스는 단아한 눈빛으로 프레이스티스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수많은 기적의 천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같이 떠나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후, 이곳엔 아직 미련이 남은 게 있을까? 카우투스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언가가 아니라서 네 미래를 볼 수 없어. 프레이스티스는 카우투스의 손을 잡고 거대한 구조차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수많은 문명이 침묵하는 종점이자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는 시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연구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어. 오리지널에는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가 이미 우리 현재들에겐 연쇄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3년 전 빅토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 사건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광수병의 새로운 증상을 확인했어. 이건 앞으로 테라의 광수병 예방 및 치료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올 거야.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아직 더 많은 사료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카우투스의 눈이 어둠에서 다시 빛에 적응했을 때쯤 그녀는 이미 바람에 실려온 모래 냄새를 맡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은 그녀의 테라였다. 집에 돌아왔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지만 이곳에는 그녀 혼자 있었다. 가버렸군요. 이 황무지에 다른 사람이 있다니. 도움을 청하기엔 우리보다 더 약해 보이는데. 아프겠지. 나도 아프다는 거 알아. 내가 도움을 청하러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 꼭 버텨야 해. 카우투스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 연락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지. 그럼 늦을 텐데. 아니면 혹시 억지제라도 가지고 있나요? 당신도 감염자처럼 보이는데. 책을 누른 자는 힐다의 손을 다급하게 잡았다. 마치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잡듯이. 어, 그녀에겐 억제제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연락할 방법도 알지 못했다. 아니 근데 리오니온 아저씨한테 받았잖아 억제제. 하지만 그녀는 동포의 희망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요? 저를 데려가 줄 수 있나요? 어쩌면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빠는 저쪽에 있어요. 둘은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시야를 가로막았던 언덕을 돌아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인 힐다는 굳어버리고 말았다. 거대한 협곡 가운데 커다란 오르지는 결정이 절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 두꺼운 결정나무로 힐다는 결정 군집 사이에 봉인된 거대한 무언가가 보이는 듯했다. 함선? 저건 대체 뭐죠? 저희가 우연히 이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발견했는데 등록 전에 조그만 캡을 하다가 아무래도 품질이 너무 좋아서요. 게다가 안에 더 겁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곳은 막을 떴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뭔가 계속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오빠도 갑작스럽게 다치는 바람에 급성감을. 고통스러운 비명. 증상이 심하네요. 알고 계시겠죠? 오빠는 곧 붕괴될 거예요. 제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오빠를 포기할 순 없어요. 집에 13남매가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 들어요. 최대한 멀리 떠나세요. 당장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얼른 가세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리해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가! 어서!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눈에서 빛이 사라질 때의 공포를 알고 있어요. 저도 겪은 적이 있거든요. 놀라서 중얼거린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것 뿐이에요. 카우트스는 곧 죽을 사람의 굳어버린 손을 잡고 그에게 마지막 온기를 주고자 했다. 고통이 덜어지길 바랍니다. 동포. 고통이 사라졌어요. 어? 카우트스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분명 그 돌들은 아직도 곧 죽을 이 사람의 몸에서 퍼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검은 돌들이 점점 깨끗해지더니 주황빛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 거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어째서? 충격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았고 자신이 사고를 당하기 전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에서 천천히 자르고 있는 우리지름만 빼고는 언젠가는 그의 온몸이 우리지름으로 뒤덮일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죽음에서 벗어난 건가요? 카우트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소녀의 눈에도 충격이 가득 찬 걸 발견했다. 제 소원을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녀는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나 저 멀리 절벽 꼭대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은 이내 돌아서 떠났다. 이 논문은 나에게도 많은 걸 의미해. 클로의 끈기가 다시 한번 나에게 로더스 아일랜드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켈스가 왜 우리에게를 고집하는지 일깨워주었어. 과거의 모든 시기와 달리 지금의 로더스 아일랜드는 광사병이 가져온 고통을 해결하는 제약회사야. 그리고 오로지는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제약회사야만 해. 우리는 절망시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줬고 그들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보답하고 싶어하지. 이 논문은 로더스 아일랜드가 클로에게 바치는 경의이자 우리의 약속이야. 그리고 켈스에게 하는 약속이지. 당신은 와파린 발표가 끝난 뒤에야 이곳에 도착했다. 발표 수고했어. 클로에는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의사를 건 환자잖아. 그쪽은 다 끝났어? 신나 보이네. 우리도 진전에 좀 있어. 맞아요. 아파른 선생님. 몬스터가 더해진 덕분에 켈스 선생님이 남기고 간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몬스터가 직접 얘기해 줄 거야. 아파른 선생, 내가 방법을 찾았어. 나랑 켈스 사이엔 연결은 완전히 끊겼지만 내 머릿속엔 아직 켈스 기부증 세제시발 진화와 뉴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게다가 내가 이전부터 그녀와 계속 공개한 사고 네트워크를 더하면 이런 상황 찔러줄 정도로 대형 생명 유지 장치만 있다면 켈스를 잠깐만 천천히 말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석간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켈스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야. 어때요? 정답 맞죠? 역시 켈스는 그리 쉽게 따를 리가 없어. 근데 석간? 로더스 아일랜드에 있던 장치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석가는 하나뿐이야. 우르세스. 마치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시오늘은 아니야. 우르세스는 여전히 로더스에게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 하지만 켈스가 테라 곳곳에 있는 사무소에 데뷔직을 남겨뒀어. 모든 사무소의 연락망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야. 앞으로의 작전에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우르스스와의 연락부터 복구해야 돼. 그리고 캐리스를 대체할 방법을 찾아낼 거야. 해리성 재결합 끝. 지금의 테라는 이런 모습이구나. 콜로살 거대 광맥. 저 오리지름인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구나. 어쩌면 저가 다음 계획을 뒷받침할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 오리진 혁신서는 우리 예상보단 훨씬 저조하고 아마탄도 나한테 큰 골칫거리를 안겼단 말이지. 프로젝트를 가속해야겠는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이 향상의 진화가 너무 느려. 더 과감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어. 그녀는 이미 우르짐의 봉인된 어비스의 더 깊은 곳으로 걸어들어갔다. PRTS 재부팅 중. 재부팅 실패. 오류. 핵심 코드 결함. 오류. 데이터베이스 결함. 검색 불가. 당분간 PRTS도 접속은 안 되는 건가? 그래, 어쩌면. 김현 박사, 지금의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당신은 모든 걸 잊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우주에서 함께했던 탐험, 우리의 사고 속에 함께 고정되던 린치핀, 우리가 수만 년 동안 함께했던 변론, 그리고 당신이 처음 내게 했던 약속도. 시간은 가장 잘하는 미로다. 언제나 사람의 길을 잃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하지. 하지만 나는 믿어. 늘 믿어왔어. 언젠가 당신은 이 우주의 진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결말을 직시하게 될 거야. 나는 믿어. 그때가 되면 당신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당신을 기다릴게. 언제나. 우리를 데리고 한참이나 걸었어, 쌍크타. 왜? 언제부터 니들도 현생금이 갖고 싶어졌나? 말이 너무 많군, 살카즈. 그 무고한 시라쿠자 카라벨을 공격하기로 한 순간부터 너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어. 다만 그곳이 가지될 국경이랑 너무 가까웠을 뿐이야. 교황도 공식적으로는 평화를 권장하고 있으니 굳이 규칙을 어길 이유는 없었지. 이쯤이면 괜찮겠군. 저기, 너흰 너무 멀리 나와버렸어. 용병, 너흰 그냥 그 시궁창 같은 가시들에서 영원히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쉿. 오래는 총을 들었다. 빗나갔어. 너. 손을 떨면 안 됐는데. 너는 날 무서워하지, 살카즈. 이제 끝이야. 잠깐! 이 괴물 자식! 도대체 난 뭐냐? 다소 의아해하며 총을 계속 들고 있던 오렌은 총의 금속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광론이 미친 듯이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이 아득한 가운데 총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눈앞에 곧 채운되는 악마는 다르지 않았다.